형들, 지난번 2026년 공급절벽 영상 보시고 걱정 많으셨죠? 저도 그 영상 올리고 지난 2주 동안 데이터를 파헤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튈 거라는 제 예측은 변함이 없지만 더 잔인한 설계가 확인됐거든요. 요즘 뉴스 보면 부동산 PF 위기, 이제 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말 자주 들리죠? 정부가 발표한 공식 연체율이 겨우 4.24%라면서 안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내 주변 건설사는 부도나고 지방금고는 곡소리가 나는데 수치는 왜 이렇게 평온할까요? 형들, 이게 바로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찾아낸 진짜 데이터, 바로 32.43%입니다. 공식 발표보다 무려 8배나 높은 이 수치, 이게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놀랍게도 둘 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막힌 통계의 마술이 시작되거든요. 자, 형들, 이 32.43%라는 숫자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 베일을 한번 벗겨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받는 본 PF는 다들 쳐다보면서 땅을 살 때 빌린 돈은 아무도 안 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토지담보대출, 줄여서 토담대입니다. 지금 이 토담대 연체율이 32%를 찍었다는 건 대한민국 땅이 3곳 중에 한 곳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정부 발표에는 이게 안 잡히냐고요? 금융당국이 이걸 PF 대출이 아니라 일반 기업 대출로 분류해놨거든요. 즉, 암 환자가 들어왔는데 통계에는 가벼운 감기 환자로 적어놓은 꼴입니다. 여기에 분모의 마술까지 더해지면 수치는 더 왜곡됩니다. 금융권이 무서워서 신규 대출을 싹 끊어버리니까 전체 대출 잔액인 분모가 1년 만에 무려 마이너스 58.2%나 증발해버렸거든요. 우등생들은 다 전학 가고 꼴찌들만 남아서 반평균을 다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의 실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잔인한 글로벌 세계가 숨어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AI 혁명으로 4.3% 성장 릴레이를 벌이며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늘자 4.1%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저렇게 높으니 우리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엔진이 완전히 찢어진 성장 이혼의 비극입니다. 결국 우리 PF 사업장이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조달금리는 10% 중반대. 이건 어떤 사업장도 버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공급절벽 기억하시죠? 건물을 지어야 할 이 땅들 3곳 중 한 곳이 썩어버렸으니 2026년 공급 소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가 된 겁니다. 심지어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변에 노른자위 땅인 루시아 청담 514조차 지금 공매로 나와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남 금싸라기 땅이 왜 헐값에도 안 팔리고 유찰을 반복하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들, 이 모든 연극의 가면이 벗겨지는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부가 붙여놓은 인공호흡기가 꺼지는 날, 2026년 6월 30일, 이날이 지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시아 청담, 여기가 왜 4번이나 유찰됐을까요? 강남 노른자위 땅인 이곳의 최초 공매가는 226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50억 원대까지 가격이 깎였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왜냐고요? 땅을 공짜로 줘도 건물을 짓는 순간 손해라는 냉혹한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거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화려한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단순한 통계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벌어진 운 나쁜 사고일까요? 아닙니다. 형들, 이건 철저히 계산된 부실의 이연, 즉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왜 이런 판을 짰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형들, 우리가 아는 4.24%라는 숫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회계적 픽션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시장이 터지지 않게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서 분모를 억지로 키워놨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32.43%라는 괴물은 지금 현장에서 마취제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사들에게 준 명책 특권과 규제 완화, 저는 이걸 산소호흡기라고 부릅니다. 부실해, 나도 일단 눈 감아줄게, 이자만 대출금으로 돌려막아도 정상으로 쳐줄게 라고 정부가 허락해준 거예요. 그런데 형들, 이 산소호흡기 떼는 날이 이미 달력에 빨간 줄로 그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운명의 날이 바로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이 날이 되면 정부가 쳐놓았던 보호막이 단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해서 충당금을 5%만 쌓던 사업장들이 일시에 회수의 문으로 재분류됩니다. 그러면 저축
저축은행은 앉은 자리에서 충당금을 10배 넘는 55%까지 생돈으로 채워 넣어야 해요. 자기 자본 2천억 원인 저축은행이 하루아침에 1조 원이 넘는 충당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그냥 너네 문 닫고 나가 라는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형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는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이라도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0.1초 만에 스마트폰으로 돈 빼내는 디지털 런의 시대예요. 예금자 보호 1억 원 상향료? 기금은 이미 텅 비어 있고 법안은 표류 중입니다. 내 돈 5천만 원 넘게 넣어둔 형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형들, 이 위기는 금융권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건설업계에는 데스노트가 돌고 있거든요. 시공능력 평가 52에서 100위권, 소위 헐이라고 불리는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자빠지고 있습니다. 신동아, 삼프토건, 유탑, 이미 이름만 대면 아는 곳들이 법정 관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건설사들을 잡은 덫은 바로 책임준공이라는 무서운 족쇄입니다. 지방에서 시행사가 망해서 땅값이 0원이 되어도 시공사는 그 빚을 통째로 인수해서 건물을 끝까지 지어야 하거든요. 대구 범어동의 금싸라기 땅이 4번이나 유찰되면서 시공사 본사의 금고를 털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지방에서 터진 불길이 서울 본사의 유동성을 태우고 시공사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킵니다. 지방일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던 서울 형들도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명동성당 앞 스카이파크 호텔이 왜 경매로 넘어가고 있을까요? 지방의 붕괴가 이제 서울의 척추까지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히플레이스의 상징인 성수동조차 이제는 민간 자본으로 감당이 안 돼서 정책펀드가 겨우 인공호흡기를 붙여놨어요. 강남 불패요? 명동의 위험이요? 이제 그 가면이 처참하게 벗겨지고 있습니다. 형들, 진짜 무서운 건 이 부실을 헐값에 쓸어 담으려고 입맛을 다시는 최종 포식자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파티 준비를 마쳤거든요. 하지만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상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인합니다. 형들, 누군가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입맛을 다시는 포식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유암코, 캠코, 그리고 거대 사모펀드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현금 뭉치를 장전하고 서울의 알짜 땅이 감정가 30%까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위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부의 이전 설계도입니다. 형들, 정부가 왜 갑자기 시행사의 자기 자본을 20%를 올리겠다고 칼을 빼들었을까요? 이제 돈 없는 중소시행사들은 이 판에서 나가! 라는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지금까지는 30억 원만 있어도 1000억 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금 200억 원이 없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결국 영세한 디벨로퍼들은 멸종하고 그 빈자리를 대형 금융지주와 리츠들이 독식하게 될 겁니다. 형들은 이제 집을 소유하는 시대를 지나 거대 자본에 매달 월세를 내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대로 강제 이주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형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공급절병이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경우입니다. 금융권이 터지고 난리가 나도 서울에 입주할 아파트가 아예 없어서 전세가 미친 듯이 치솟는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공급 부족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폭발할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6년 6월 금융 단두대의 충격이 공급 부족을 잠시 이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집이 없어도 시장에 반값 매물이 쏟아지는데 누가 제값 주고 집을 사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2026년 하반기에 상상도 못했던 일시적 대박앤세일 구간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건 저도 정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생존 계기판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금리를 옥죄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오늘자 4.1%대가 유지되는 한 우리 PF 사업장은 버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준공 후 미분양 수치입니다. 28,000호가 넘어가면 건설사의 심장은 멈춘 거나 다름없어요. 세 번째, 경매 낙찰가율 60%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은행들도 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강제로 회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번째, 새마을금고 부실률 10.7%입니다. 시중은행보다 18배나 위험한 이 수치를 매달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이날이 바로 인공호흡기가 꺼지고 진짜 옥석이 가려지는 날입니다. 형들, 선택은 형들의 몫이죠.
펼치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저축은행 예금은 무조건 한 곳당 4,800만 원 밑으로 쪼개서 넣으세요. 정부의 1억 상향론 기금이 비어있으니 믿지 마세요. 내가 계약한 아파트 시공사가 데스노트권에 있는지 매일 체크하세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누군가는 파티의 비용을 치르겠지만 이 설계도를 미리 읽은 우리 형들은 그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급 부족에 의한 폭등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금융 일몰에 의한 일시적 기회가 먼저일까요? 댓글로 형들의 통찰을 공유해주세요.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